열차가 타는 곳 4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노란선에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한 50대 승객이 열차에 치여 응급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사고였는데 관제실 직원이 기소됐죠. 도대체 왜 관제실 직원이 재판까지 받게 된 걸까요? 이 승객은 얼마 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고 그날도 혼자 술을 오래 마셨어요. 마지막 열차를 타려고 역에 들어왔는데 이미 판단이 많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필 반대편 승강장으로 들어갔어요. 보통은 통로나 계단으로 이동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선로를 가로질러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에요. 같은 시각 관제실 직원은 열차 운행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열차가 어느 선로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죠. 신호를 한번 잘못 처리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화면과 운행표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 순간 선로 위에 있던 승객이 열차와 부딪혔습니다. 승객은 크게 다쳤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주목한 사람은 관제실 직원이었어요. 근무 중이었으면 사고를 막았어야죠. 갑자기 내려갈 줄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막을 수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직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죄가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서 결코 가볍지 않죠. 그래도 다행히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술에 취한 승객이 갑자기 선로로 내려간 상황을 직원이 미리 막기는 어려웠다고 봤어요. 직원은 이제 정말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항소장이 날아왔어요. 검찰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직원은 곧바로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검찰이 어딜 문제 삼는지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피고인이 승강장에서 직접 여객을 통제했어야 안 했다는 거예요. 관제실에서 사고 지점까지 50m가 넘어요. 뭔가 이상한 움직임을 눈치챘다고 해도 뛰어가서 막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죠. 주 업무도 승강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열차가 안전하게 들어오고 나가도록 선로와 신호를 관리하는 일이더라고요. 게다가 같이 근무하던 다른 직원은 휴게 중이었어요. 혼자서 열차 운행을 보면서 50m밖에 돌발 상황까지 막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고요. 무엇보다 만취 상태였고 허락 없이 선로로 내려간 건 철도 안전법상 금지된 행동이에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었던 거죠. 기관사가 비상제동을 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변호사들은 이 내용을 정리해 항소심에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업무 중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내 잘못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실제로 막을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의 사건 여기까지입니다.